안녕하세요. 아워 포레스트 우리들의 숲 우습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식물 식재 영상 보여드릴 거예요. 요즘 가장 핫하고 인기 많은 식물이고요. 또 요즘에 집에 플랜테리어 많이 하시는데 플랜테리어 식물로도 많이 좋아하시는 바로 마오리 소포라입니다. 마오리 소포라는 뉴질랜드 자생 식물이고요. 그 소포라 뿐만 아니고 코르키아, 뮬렌베키아 이렇게 소포라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는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의외로 또 키우기 힘드셔서 죽이신 경험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얘네 너무 멋있어서 많이 데리고 왔었는데 죽인 적이 있어요. 와, 되게 어려운 식물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로 공부를 하고 키우는 과정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식물이고요. 야생에서 자라는 식물이다 보니까 처음에 식재할 때 흙 배합에서부터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훨씬 더 얘네가 자라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식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설명을 잘 한번 해드릴게요. 소포라 고객님 예약받은 게 있어가지고 화훼단지 가서 좀 웬만큼 큰 크기의 멋진 수영을 가진 요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러면 소포라 어떻게 식재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소포라 뿐만 아니고 코르키아와 뮬렌베키아도 같은 맥락이니까 그 식물들도 키우실 때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오늘은 빈티지 토분이고요. 이 빈티지 토분은 우수 오픈했을 때 원래 소포라가 심어져 있던 그 분이에요. 고객님께서 처음에 너무 예뻐서 구매를 해가셨는데 실패하셨어요. 근데 너무 예뻤기 때문에 그 추억을 잊지를 못하셔서 다시 도전하고 싶으시다고 해서 집에 가지고 계셨던 토분을 가지고 오셨고요. 이렇게 보니까 약간 요강 같은데 아주 예쁜 그레이색 빈티지 토분이고요. 이 토분에 소포라 식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우선 배수구멍에 거름망으로 구멍을 막아주시고요. 난석을 이용해서 2cm 정도 배수층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용토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배수랑 통기력을 높이기 위해서 마사 소자와 펄라이트를 믹스를 해서 용토를 넣어줄 거예요. 믹스한 용토를 아래쪽에 적당히 깔아주시고요. 소포라 포트에서 꺼내실 때 포트 자체를 쪼물쪼물 하시면 흙이 분해가 돼서 빼기 쉬워요. 통통통통 해서 겉흙을 좀 털어주시면 되는데 소포라 뿌리가 상하면 몸살을 앓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막 뜯어가면서 흙을 털지는 마시고요. 뭉쳐있는 부분만 살짝 풀어서 뿌리가 잘 내릴 수 있게 그 정도만 털어서 넣어서 흙을 채워주시면 돼요. 흙을 채운 뒤 이렇게 위아래로 통통통통 해주시면 뿌리 사이에 흙도 채워지고 전체적으로 좀 분포가 돼서 심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흙을 채우실 때 너무 꽉꽉꽉 누르시면 공기층이 없어져서 배수가 힘들 수가 있으니까 적당히 식물이 고정될 수 있는 정도 선에서 손으로 눌러가면서 흙을 채워주시면 돼요. 흙을 채우실 때 화분 높이 똑같이 흙을 꽉 채우시지 마시고 화분 높이에 한 1, 2cm 정도 공간을 남겨두시고 흙을 채워주셔야지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주세요.
그렇게 흙을 세게 꽉꽉 누르지 않아도 물을 주면서 공기충이 많이 빠지고 압이 되기 때문에 처음 심으실 때부터 너무 힘줘서 흙을 막 세게 누르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다 심었어요. 화분 높이보다 아래쪽까지만 흙 채운 거 보이시죠? 아, 예쁩니다. 좀 흔들리네요, 화면이. 소포라 새순 너무 예쁘죠? 뭐 고양이 발바닥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잎이 너무 귀여워요. 자, 이렇게 고객님 거랑 저 거랑 이렇게 2개를 심었습니다. 아주 빠르게. 그리고 마감돌은 얹지 않았죠. 마감흙은 흙 위에 이렇게 돌멩이 하나 얹어 두시면 물주기 하실 때 흙이 파이거나 날리지 않고 물주기가 쉬워서 돌멩이 하나씩 얹어 놔요. 이건 뭐 제 노하우입니다. 자, 이렇게 돌멩이 위쪽으로 물을 주면은 자연스럽게 흙으로 들어가서 스며들고요. 배수층이 좋게 마사를 섞었기 때문에 흙 위쪽으로 물이 붕 뜨지 않고 바로 흡수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또 너무 꽉꽉꽉꽉 누르시면 또 물이 배수 빠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흙을 꽉 누르지 않고 좀 보슬보슬하게 심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적당히 물이 스며든 상태에서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주셔도 흙이 뜨거나 날리지 않으니까 편하게 주시면 됩니다. 처음 줄 때 배수구멍에 물이 나올 정도로 물을 주시고요. 화분 받침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으면 배수구멍이 막혀서 통풍이 어려워서 이제 질식이 되니까 화분 받침에 물이 고여있는 증상은 아주 식물에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 주고 난 후에는 화분 받침에 물이 고여있는지 확인하시고 고여있다면 바로 비워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라는데 이게 바로 겉흙이 마른 상태예요. 색상도 밝고 이렇게 손으로 팠을 때 겉흙이 말라있는 거 보이시죠? 이 상태가 됐을 때 물주기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소포라 분갈이가 끝이 났어요. 분갈이 영상이 되게 빨리 끝이 났잖아요. 식물을 조용히 해! 식물을 식재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이 식물이 물을 좋아하는지 자생지역 뭐 이런 거를 조금만 검색을 해서 알아보면은 흙 배합이 관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에서 분갈이를 할 때 정말 매니아가 아닌 이상 얘가 사는 자생지역에 그런 모든 흙을 다 배합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시중에 나와 있는 용토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웬만한 식물은 그 용토를 사용해서 식재를 하시면 다 괜찮아요. 괜찮지만 좀 이제 과습이 되면 식물한테 안 좋기 때문에 과습을 방지하기 위해서 펄라이트나 마사를 배합을 해서 가장 쉽게 많이 심는 방법인데 펄라이트도 따로 구매하고 마사 소자도 따로 구매하고 이런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보통은 용토에 마사와 펄라이트가 다 좀 배합이 돼 있는 상태로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집에서 편하게 식재를 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환경에 따라서 이제 병아리를 해서 얘가 아파 죽느냐 아니면 환경 적응을 잘 해서 잘 사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꽃집에서 식물을 구매하실 때 평균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면 됩니다.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면 됩니다. 라는 부분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너무 많은 오차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그거는 평균적인 부분이고, 내가 우리 집에 놔두는 그 공간의 환경에 따라서 이 아이의 그런 물주기라든지 모든 부분이 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 거를 체크를 잘 하시면 돼요. 우선 마오리 소포라 같은 경우에는 자생지가 뉴질랜드 해안이에요. 그래서 해안을 생각을 해보면 흙도 있겠지만 모래도 있을 거고 바위도 있을 거고 햇빛이 강하게 쬐 거고 또 바닷가기 때문에 습하면서 바람도 이제 바닷가니까 많이 불고 막 그런 게 상상이 되잖아요. 그런 데서 강하게 잘 자생을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되게 좋을 것 같고 아무 데서나 잘 자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앞에 마오리라고 붙는 것도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그런 원주 민족 이름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 TV 같은 데 보면 위통 벗고 타투 같은 거 이제 막 하시고 이런 거 강인함 이런 걸 많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그 부족의 강인함을 닮은 식물이다, 또 대표하는 식물이다 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것 같은데, 보통 키우시면 말만 그렇지 되게 잘 죽는다 라고, 키우기 힘들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초반에 어려워서 죽인 적이 있죠. 뭔가 식물을 키울 때 안 죽이고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지만 죽는 경우가 생겨요. 뭐 그렇다고 너무 마음 아프지만 그렇다고 해서 식물을 2번 다시 나는 키우지 않을 거다 라는 건 또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고, 키우다 보면 뭐 잘 키울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하지만 조금의 관심과 공부만 하시면은 정말 어디에서도 웬만해선 죽지 않고 잘 자라는 게 또 식물이기 때문에, 또 식물을 키우면 아주 좋은 습관도 많이 생기고 정신적으로도 되게 안정과 힐링과 휴식 뭐 등등등등의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식물을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좋은 팁입니다. 우선 식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앞 영상에서처럼 흙 배합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그냥 되게 간단하고 쉽게 심으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마감돌을 얹지를 않았어요. 보통 마사나 이런 걸로 마감돌을 올리는데 그거는 이제 물주기 확인하기가 쉽기 때문에 마감돌을 올리지 않았고, 주문하신 고객님한테도 이번에는 마감돌을 얹지 않고 용토가 드러난 상태로 드릴 거예요. 왜냐면 한번 키우시다가 실패를 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체크하기 쉽게 해드리고 싶어서 딱 봤을 때는 뭔가 알몸이 드러난 것처럼 예뻐 보이지는 않지만 아마 흙이 보이면 조금 더 물 관리나 이런 체크하기가 쉽기 때문에 더 잘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상태로만 준비를 해서 드릴 건데, 소포라, 뭐 코로키아, 뮬렌베키아 모두 물을 좋아하는 아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물을 자주 주고 막 많이 주고 막 이러라는 뜻이 아니라, 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입이 얇아요. 넓고 얇아요. 그래서 입에 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좀 자주 물을 줘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반면에 금전수라든지 다육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입이 두껍고 되게 빵빵하잖아요. 그리고 줄기도 되게 빵빵하고, 이런 애들은 입과 줄기 모든 부분에 수분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많기 때문에 물을 좀 오랫동안 주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식물을 이제 키우실 때 입을 한번 만져보시거나 육안으로 봐도 입이 넓고 얇고 하는 애들은 물을 자주 줘야 되는 애들이고, 두껍고 뭐 줄기도 두껍고 하는 애들은 물을 좀 오래 주지 않아도 저장돼 있는 물을 가지고 좀 더 오래 살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판단하셔도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소포라나 뮬렌베키아 이런 애들은 입이 얇기 때문에
물을 좋아하겠죠. 그래서 그만큼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물을 자주 줘야 되는 것도 많지만 그만큼 배수가 잘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흙 배합을 할 때 마사나 펄라이터를 섞여서 물을 줬을 때 빨리 배수가 되고 통풍이 됐을 때도 흙이 빨리 마를 수 있게, 그만큼 흙이 빨리 마르니까 물도 자주 주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소포라 물 주실 때 이렇게 보면 흙이 보이잖아요. 흙이 드러나 있는데 지금은 물을 줬기 때문에 까맣고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다 보면은 흙이 마르면서 이런 진갈색이 아니고 약간 황토색으로 물이 마르면서 흙이 색상이 변하고, 요렇게 만져보면은 포슬포슬하게 손에 안 묻어나고 이제 겉돌죠, 애들이. 그러면 그때 물을 주시면 되는데, 손이나 나무젓가락 같은 거를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으로 안쪽에 흙을 파보셨을 때 2마디 정도 됐을 정도로 흙이 말랐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물을 흠뻑 주시면 되고, 손에 흙을 묻히기 싫으시면 나무젓가락으로 찔러서 뽑았을 때 그 나무젓가락에 젖은 흙이 얼만큼 묻어 있느냐에 따라서도 체크가 가능하시고요. 여름 이제 날씨가 따뜻할 때, 성장기 때는 그만큼 광합성을 많이 하고 물을 많이 먹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득이 한 2마디나 이렇게 말랐을 때마다 물을 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겨울이 됐을 땐 얘네가 성장이 멈추고 휴면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거득이 말랐다고 매번 물을 주실 필요가 없는 게, 얘네가 먹질 않잖아요. 새잎이 막 새잎을 뽑아내고 막 자라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물을 성장기 때만큼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속에 겉 흙이 말랐을 때마다 아예 안 주시면 안 되고, 속흙이 말랐을 때 주시면 되는데, 그때는 손으로 체크하기에는 화분 깊숙이 찔러보기가 힘드니까 나무젓가락을 이용을 해서 화분 깊숙이 찔러보고 속흙까지 다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장기 때는 겉흙이 그 손가락 한 2마디 정도 파봤을 때, 말랐을 때 듬뿍 주시면 되고, 겨울에 휴면기 때는 나무젓가락으로 푹 찔러서 속에 있는 흙까지 모두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따뜻한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온도가 한 20도 이상 따뜻한 날씨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겨울에 많이 춥잖아요. 죽지는 않아요. 실내에 있으면 죽지는 않고, 또 뭐 바깥에 있어도 막 그렇게 막 얼 정도의 온도가 아니면 죽지 않을 정도로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식물인데, 겨울 나실 때 이제 실내 온도 같은 거 체크 좀 해주셔서 막 영하로 떨어진다, 날씨가 춥다 그러면 베란다가 걱정되시면은 안쪽으로 옮겨두시고, 또 보일러를 떼잖아요, 겨울에는. 그러니까 너무 방바닥에 놔두시면 지열이 올라오니까 좀 바닥이랑 공간을 두고 높이를 띄워두시고 그렇게 키우시면 될 것 같고, 물을 많이 주는 만큼 통기도 잘 돼야 돼요. 근데 여름엔 좀 요즘에 창문을 그렇게 계속 열어두시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공기가 좋지 않고 미세먼지, 꽃가루, 뭐 기타 등등 습도 이런 것 때문에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많이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집에 식물이 많으시면 선풍기를 돌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우습도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문을 안 열어놓으면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매장 안에서 선풍기를 돌려주는 방법으로 통풍을 시켜주고 있고요. 에어컨 바람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직접적인 바람이 나오는 공간에는 식물을 두시면 식물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어컨 근처에는 식물 두시지 마시고, 통풍이 힘들면 선풍기, 특히나 물을 준 날에는 더욱이 통풍을 한 번씩 시켜주시고, 하기 힘드시면 선풍기를 한번 회전으로 해서 공기 순환을 돌려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햇빛 같은 경우에도 막 우리가 햇빛에 놔뒀다가 안에 들렸다가 이렇게 막 하루에 몇 번씩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식물은 간접광 정도면 실내에서 충분히 잘 자라요.
뭐 식물한테 가장 좋은 빛이 커튼 사이로 비치는 그런 간접광 정도에서 웬만한 식물들은 잘 자라고, 아예 막 그늘, 막 그냥 아예 막 암막 커튼 한 것처럼 그런 그늘은 광합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물에게는 좋지 않은 환경이고, 하루 종일 쬐는 직광도 식물한테는 좋지 않은 환경이에요. 그냥 오전이나 집 공간에 한두 시간 정도 해가 지나가는 부분에 놔두시면 좋고,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오는 공간이면 식물을 켜켜이 키높이가 있는 아이들을 두고 거기 사이에 간접광이나 이렇게 그 햇빛이 군데군데 비칠 수 있게 되는 공간, 그런 환경이 가장 식물한테는 좋고요. 그리고 병충해 같은 경우에는 뭐 소포라 같은 경우에는 응애나 깍지벌레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병충해가 생기는 것 자체가 뭐 원래 흙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병이 생길 수도 있는데,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라서 물을 많이 주시고 통풍이 잘 되지 않으면 그런 병충해를 입으실 수 있으니까 물주기랑 통풍 이런 거 신경 쓰시고, 만약에 벌레가 생겼을 때는 육안으로 보이는 벌레는 티슈나 이런 걸로 눌러서 다 잡아서 잡아 주셔야 되고, 요즘에는 살충제가 뭐 인체에 무해한 종류로 해서 인터넷 검색하시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식물이 소포라가 있었던 곳에 있는 식물들한테 뿌려주시면 돼요. 분무해 주시면 되고, 옛날에 검색했을 때는 바깥으로 꺼내가지고 개한테만 뿌리고 주변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살충제가 잘 나와요. 동물과 사람에게 무해한 종류로 나오는 살충제도 있기 때문에 그냥 놓인 자리에서 분무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도 혹시나 걱정되니까 야외나 베란다나 그리고 창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통풍이 되는 공간에 두시고 분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프기 시작했다 하면은 우선은 흙 체크를 먼저 해주시면 돼요. 얘가 소포라 뿐만 아니고 모든 식물이 뭔가 아파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이면 흙 체크를 가장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잎 상태만 보고 잎만 보고 얘 왜 아프지? 물이 부족한가? 물 주고 물이 부족한가? 물 주고 그냥 계속 물 주시잖아요. 얘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 물 주는 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보통 식물이 상태가 안 좋아지면 나무젓가락이나 아니면 그런 비슷한 걸 이용을 해서 흙에 물 체크 먼저 해주시면 되고, 나무젓가락으로 찔러봤을 때 흙이 많이 젖어 있는 상태면 과습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고, 흙이 말라 있으면 물이 없어서 그런 경우기 때문에 그때 따라서 물을 주시거나 아니면 통풍을 시켜서 흙을 빨리 말려 주시거나, 아니면 너무 심하다 싶으시면 흙을 아예 갈아엎고 분갈이를 아예 새로 해서 요양을 시켜주고, 아주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우선 상태가 안 좋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흙 체크고, 흙의 상태에 따라서 얘가 그 잎에 뭔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 흙 체크를 먼저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만 잘 해주시면은 실내에서 식물 키우시는 거에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제가 집에서도 키워보고 매장에서 키워보고 했을 때 그냥 간접광 정도에 비치면 식물은 다 웬만해서는 잘 자라는 편이고, 제가 매장이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정도는 물 줄 때 흙 체크, 그리고 식물의 상태가 안 좋았을 때 흙 체크, 그리고 통풍 시켜주는 거랑, 그리고 비가 오면은 빗물을 한 번씩 받아서 주거나 아니면 비를 맞춰주는 정도만 해주고 있는데도 사계절 별 탈 없이 식물이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그 정도만 해주셔도 다 시중에 유통되는 식물들은 잘 자랄 수 있는 종류로 실내에서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종류들이 판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식물은 환경 적응에 좀 몸살을 앓거나 적응 기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우습에 있다가 또 그 환경이 변화가 되면 적응하는 동안 약간 몸살앓이를 해서 입을 떨군다든지 뭔가 좀 안 좋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얘가 막 입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노래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막 갑자기 영양제를 꽂고 물을 막 붓고 막 하루 2-3일간에 할 수 있는 모든 응급처치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얘가 적응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무관심하게 지켜봐 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되려 너무 관심 없이 그냥 놔뒀는데 새순이 나고 꽃이 피고 하는 걸 보면 너무 과한 관심도 식물한테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얘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만 내가 도와주고 나머지는 얘 스스로 적응해 나갈 수 있게 얘를 지켜봐 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아셨죠? 뭐 멀쩡한 애한테 뭐 이상한 짓 좀 하지 마세요. 얘 너무 막 멀쩡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막 영양제를 꽂고 막 새순이 나니까 물이 없는 것 같아, 물 주고. 꽃이 피니까 얘가 물이 부족하게 물 주고. 열매가 맺히니까 열매가 맺혔으니까 얘가 물이 부족할 것 같아, 물 주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물 주고 뭘 주는 거잖아요, 식물한테. 그냥 얘는 식물은 크게 막 내가 뭘 조금이라도 덜하면 죽을 것 같고 아플 것 같고 하는데 잘 자라요. 되게 모든 생명이 강인하듯이 식물도 강인하기 때문에 너무 과한 관심도 식물을 죽게 하는 그런 우리도 엄마가 너무 관심 많이 주면 정말 엄마는 좋은 말만 하고 좋은 것만 주고 사랑으로 나를 아껴주는 건데, 그게 스트레스 받고 싫을 수 있잖아요. 식물도 주인이 원치도 않은 짓을 계속하면 스트레스 받고 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해주시고 얘가 적응해가고 잘 자라면 그냥 냅두면 됩니다. 아셨죠? 뭐 멀쩡히 예를 계속 드는데 멀쩡히 잘 있는데 분갈이를 갑자기 한다든지 제 말 이해하시겠죠? 네. 그냥 가장 정말 기초적인 물주기, 통풍, 빛, 뭐 그런 거, 온도 이런 것만 관리하면 되게 쉬워요, 식물 키우기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면 식물도 살 수 있는 환경인 거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식물을 키우시면 됩니다. 아셨죠? 모든 실내 식물을 키우는데 기본적인 틀은 크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니까 그런 거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편하게 반려식물을 키워보시고 관리하시고 여튼 처음이 어렵지 키우다 보면 아주 쉬운 게 또 반려식물입니다. 아셨죠?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